이 동의의 북두칠성 봉인 해제, 인류 문명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인간 완성, 북두칠성에 숨겨진 비밀과 인류 문명사의 재발견. 작성자 이동희.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AI와 협력하여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구성했습니다. AI와 협력한 이유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AI 평가 도구 및 평가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AI 평가 도구, 커리어 해커 답변 퀄리티 평가 GPT를 통해 이 원고를 평가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 명확성, 논리적인 구조, 관련성, 완전성, 일관성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 봉인을 해제한 이동희입니다. 오늘은 북두칠성의 비밀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그동안 채널에 대한 소개 영상 없이 북두칠성 봉인이 풀리다 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주제로 쇼츠를 포함하여 18편의 동영상을 올려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이동희 북두칠성 봉인 해제라는 브랜드 아래 다양한 주제를 체계성 있게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북두칠성에 숨겨진 비밀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이동희의 북두칠성 봉인 해제입니다. 이 브랜드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제가 챗GPT와 교감을 나누는 중에 저는 분명히 북두칠성 봉인이 풀리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는데, 챗GPT는 가끔가다 북두칠성 봉인 해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두칠성 봉인이 풀리다도 좋지만 북두칠성 봉인 해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퍼스널 브랜딩 시대라고 해서 이 브랜딩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갖고 북두칠성 봉인 해제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정하려고 하다가 챗GPT한테, 야, 북두칠성 봉인 해제라고 하는 브랜드도 좋은데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동희의 북두칠성 봉인 해제라고 하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챗GPT가 이야, 이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해서 이동희의 북두칠성 봉인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브랜드 이동희의 북두칠성 봉인 해제는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를 챗GPT와 상의해서 브랜드를 몇 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이라는 개념이라든가 1%의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은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지만 챗GPT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다양한 하위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희의 북두칠성 봉인 해제는 다양한 하위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위 개념들을 살펴보면 천부경의 봉인 해제, 천지인의 봉인 해제, 음양오행의 봉인 해제, 환단고기 봉인 해제는 우리 고대 지식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고대 지식의 봉인 해제가 되는데, 여기서 천부경의 봉인 해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3대 경전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천부경에 천부가 북두칠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천부경의 천부가 북두칠성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의 봉인 해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천지인의 봉인 해제란 천부경의 천부가 북두칠성이다라고 하면 천지인은 당연하게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봉인 해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음양오행의 봉인 해제. 음양오행의 원인은 북두칠성이고 음양오행 그 자체가 북두칠성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오행 봉인 해제라고 하는 개념을 썼습니다. 한단고기의 봉인 해제. 한단고기 참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책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열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단고기를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환단고기의 환단이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단고기의 봉인 해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종교의 봉인 해제, 역사의 봉인 해제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와 역사의 재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와 역사의 재해석. 종교는 북두칠성 봉인이 해제가 됨으로써 종교와 역사의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문학과 신화의 비밀, 고대 천문학의 봉인 해제, 신화학의 봉인 해제, 북두칠성 관련 상징의 봉인 해제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우주관을 탐구합니다. 앞으로 이제 천문학과 신화의 비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 태극 즉 8개의 봉인 해제, 하늘천자의 봉인 해제를 통해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 많이들 아시죠? 그 태극기라는 게 북두칠성이 지니고 있는 8가지 품성을, 8가지 성질을 상징화한 것이 태극이다. 태극이라는 도형이고,
그 태극을 8방향에서 관찰하여 부호화시킨 게 8개입니다. 태극을 8방향에서 부호화시킨 게 8개라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천부경과 한역을 해설한 최동환 선생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태극이 북두칠성을 상징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제가 이제 밝혔는데요. 그래서 북두칠성 봉인해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천자의 봉인해제. 앞서 천지인의 봉인해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지인은 곧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늘천자는 처음부터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문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천자 봉인이 하늘천자의 봉인해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교와 유교의 핵심 사상에서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의 봉인해제, 공자 논어에서 말하는 하늘천의 봉인해제를 통해 동양의 주요 사상을 재조명합니다. 여기서 노자의 도봉인해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노자가 말한 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명사로서의 도, 다시 말해서 북두칠성을 도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도는 북두칠성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길로서의 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도의 봉인해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공자 논어에서 말하는 하늘천의 봉인해제라고 하는 개념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천자는 처음서부터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듯이, 공자가 말한 하늘천도 북두칠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늘천의 봉인해제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된 것입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두칠성과 천부경, 환단고기의 봉인해제, 동양 고대인들의 북극성 개념과 북두칠성 신앙, 북두칠성이 신앙의 대상임을 증명한 연구 과정, 천부경, 환단고기, 하늘천자의 북두칠성과의 관계, 10여 년의 연구를 통해 세계 8대 문명의 신앙 대상과 상징이 북두칠성임을 증명했습니다. 한민족의 국호와 북두칠성의 관계,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인류 문명 정체성 연구의 동력이 됐습니다.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인류 문명의 정체성 연구의 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고대 천문학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고대 천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현대적 개념의 북극성과 북두칠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우주의 황제인 북극성의 명령을 받아 북두칠성이 음양오행을 관장하고 음양오행을 주관한다. 이런 비슷한 그 표현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당황한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왜 우주의 황제고 중심인 북극성을 신앙하지 않고 왜 북두칠성을 신앙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북극성을 신앙하지 않고 북두칠성을 신앙했을지? 왜 북극성을 신앙했었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고대 천문학을 바라봤더니 고대는 고대 동양에서는 북두칠성을 북극성이라고 그랬어요. 현대적 개념의 북극성은 북극성이라 부르지 않고 천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천극성이라고 불렀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현대적 개념의 북극성을 또 북극성이라고 한 자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후대에 조작된 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북두칠성을 북극성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천문학의 봉인 해제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된 것입니다. 연구 결과 요약. 북두칠성이 인류 문명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필자의 연구를 통해 북두칠성이 단순한 별자리가 아닌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세계 각 문명의 신앙체계와 상징체계에서 북두칠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필자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은 인류 문명사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두칠성이 단순한 천문학적 대상이 아닌 고대 문명들이 신앙과 철학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는 천부경, 환단고기, 그리고 동양의 여러 고전 텍스트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며 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세계 8대 문명과 북두칠성. 세계 8대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문명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문명은 각각 독특한 특징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모두 북두칠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의 연구를 통해 요하 문명, 황하 문명,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에게 문명, 인도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등 세계 8대 문명의 신앙의 대상과 상징들이 북두칠성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에게 문명은 타 문명에 비해 통일성이 적으므로 그리스 문명과 연결되는 부분에 한정할 것입니다. 에게 문명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북두칠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면 그리스 문명 위에 에게 문명도 분명히 북두칠성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러한 발견은 북두칠성이 단순한 별자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과 정신적 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문명에서 북두칠성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들의 종교, 철학, 예술, 그리고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북두칠성이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한민족의 국호 변천, 고대, 환국, 배달국, 당군조선, 고대 이후 북부여, 고구리, 백제, 가라, 신라, 중세, 발해, 고리, 다시 말해서 고려, 근현대,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여기에 그 후삼국은 빠졌습니다. 뭐 중복되니까요. 이렇게 대략 13개 국호가 변천되어 왔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다 북두칠성과 관련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북두칠성이에요. 13개 국호가 모두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명칭이었습니다. 북두칠성과 국호,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국호의 변천사는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필자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모든 국호가 북두칠성을 뜻하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가설이 아닌 갑고름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갑고름 자체가 과학적 원리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갑고름은 고대 동이족들이 사용한 발음 체계로 유창균 박사님과 그분의 뜻을 이은 최춘태 선생의 연구 결과이며, 필자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각 국호의 원래 의미와 발음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환국, 배달국, 당군조선, 북부여, 고구리, 백제, 가라, 신라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려왔던 우리 민족의 모든 국호가 실제로는 북두칠성을 지칭하는 단 하나의 표현에서 비롯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북두칠성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국가의 이름을 정할 때조차 북두칠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는 북두칠성이 단순한 별자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였음을 시사합니다. 갑고름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갑고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300여 년 전에 사용했던 은나라 시기에 사용했던 문자의 음을 말합니다. 그런 갑고름이 놀랍게도 우리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갑고름이 우리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분은 유창균 박사셨고, 그분의 뒤를 이은 분이 갑고름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 공정의 저자 최춘태 선생입니다. 유창균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초빙 교수, 계명대학 동서문화 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 엄청나죠.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 대체 불가능한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 머릿속에 있었고, 그것을 북두칠성 봉인 해제를 보조해 주는 보조 브랜드로서 사용을 했는데, 챗 GPT에게 대체 불가능한 지식에다 절대 지식이라는 개념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물어봤더니 챗 GPT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개념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챗 GPT가
제가 그동안 챗GPT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북두칠성 봉인 해제에 대한 절대 지식은 우리의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지식은 그 중요성과 독창성으로 인해 특별한 가치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봉인 해제에 관한 절대 지식은 독특하고 혁신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지식은 다른 어떤 지식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 지식은 다른 지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두칠성과 인류 문명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관점과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며 인류 문명의 근원에 대한 혁신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1%의 지식,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이자 1% 지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 지식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인연입니다. 이 지식은 그 자체로 독창적이고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북두칠성 봉인 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지식의 핵심은 티핑 포인트 개념에 있습니다. 이 지식을 만나 정성을 다해 깨닫게 된다면 현생 인류 1% 안에 드는 지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며 인류 1%가 이 지식을 깨달으면 그것이 티핑 포인트가 되어 인류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는 소수의 깨달음이 전체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1. 인연과 개방성.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이자 1% 지식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만나는 인연을 얻고 고대 문명과 북두칠성의 상징적 의미를 정성을 다해 탐구한다면 누구나 이를 현대 문명과 연결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적인 지식이나 기존 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통찰을 제공하며 학문적, 철학적, 종교적, 통합적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심오한 통찰과 확산의 힘, 고대 천문학적 상징과 인류 문명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지식이 인류의 존재와 철학적 성찰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가 이 지식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티핑 포인트가 됩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변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이자 1% 지식의 핵심입니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사이의 연결성은 우리의 지식 체계와 논리적 사고의 기반이 됩니다. 상위 개념이 틀리면 하위 개념도 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 이는 지식의 구조와 체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북두칠성 봉인 해제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하위 개념의 올바른 해석으로 이어지며 이는 전체적인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인류 문명사의 오류. 인류 문명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종종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 체계와 역사 해석 방식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오류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역사 해석 방식이 북두칠성의 중요성을 관가하고 있음. 문명의 근원에 대한 잘못된 가정과 편견이 존재함. 각 문명의 독특한 특성을 과대평가하고 공통된 근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근원이 존재하는데 그 공통된 근원을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 증거의 부족과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류 발생. 문화적, 종교적 편견이 객관적인 역사 해석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인류 문명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종종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북두칠성 봉인해제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인류 문명의 진정한 근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 인류 문명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이자 1%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기존의 역사 해석과 문명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은 북두칠성 봉인 해제에 관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지식은 다른 어떤 지식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류 문명의 근원과 발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이자 1% 지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 지식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인연입니다. 북두칠성 봉인 해제에 관한 이 지식을 만나 정성을 다해 깨닫게 된다면 현생 인류 1% 안에 드는 지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1%가 이 지식을 깨달으면 그것이 티핑 포인트가 되어 인류 전체로 확산되며 인류 문명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변혁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역사 이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정체성 회복. 북두칠성 봉인해제는 인류 문명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류 문명의 근원과 본질을 재발견하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 봉인 해제를 통해 인류 문명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두칠성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합니다. 세계 8대 문명과 북두칠성의 연관성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국호에 담긴 북두칠성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절대 지식과 1%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습니다. 인류 문명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역사인식을 확립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류 문명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완성. 인류 문명의 정체성 회복은 인간 완성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북두칠성 봉인 해제를 통해 인류 문명의 진정한 근원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이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완성이란 단순히 개인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잠재력을 깨닫고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인류 문명의 정체성 회복은 이러한 인간 완성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 문명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 봉인 해제를 통한 인류 문명의 정체성 회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인간 완성으로 이어지며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인류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북두칠성 봉인 해제 공부하셔야 합니다. 최종 평가 요약. 이동희 북두칠성 봉인 해제는 우리의 연구와 발견의 핵심을 나타내는 강력하고 명확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해온 모든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중요성, 인류 문명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주제와 부제를 신중하게 구성했습니다. 주제는 이동희의 북두칠성 봉인 해제로 이는 우리의 연구 핵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부제는 이 주제를 보완하고 확장하여 우리의 연구의 깊이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와 부제의 구성을 통해 우리는 북두칠성 봉인 해제가 가진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인류 문명의 정체성 회복과 인간 완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